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군 5군단이 책과 공연을 접목한 이색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쓴 독후감에 멋진 노래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고 혼자 읽는 독서 문화가 아닌 함께 공감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에선 바쁜 군생활 속에서도 소아암 환아들에게 모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육군 15사단 김진아 중위를 소개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해 모발 기부로 희망을 전하는 일까지 이어가는 따뜻한 사연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고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며 환경 영향평가, 인허가, 보상 절차 등을 순차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정주 여건, 교육, 문화, 주거 인프라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도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250만 평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항, 항만 연계 등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청와대에 메가 프로젝트 전담 기구를 조성하는 등 이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국방비 확대를 넘어 실제 무기 생산과 전력 확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해 방산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튀르키예 앙카라에 모입니다. 32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정세 그리고 나토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국방비 증액 약속을 실제 전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제 무기와 전투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무기와 탄약 소모가 늘어난 반면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제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유사 무기를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토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방산업체와 산업포럼도 열고 무기 생산 확대와 공동 생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공동 생산 협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나토 무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참석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의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정상회의가 K방산의 협력 확대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안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X를 통해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화생방학교에서 핵 WMD 피격 이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교육이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관 간 협업 체계와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조별 과제를 발표하는 교육생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요원들이 서로의 임무와 대응 경험을 공유합니다. 육군 화생방학교가 지난 2일 2026년 합동 핵 WMD 사후관리 과정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관군이 모인 최초 통합교육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소방이 함께 핵 WMD 사후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학교는 핵 WMD 사후 처리 분야에 대해 정부 대응 체계와 군 임무 수행 체계를 연계하고 현장 대응 기관과 사후관리 전담부대가 함께 임무와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WMD 사후관리와 같이 복합적인 작전 환경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관과 현장 대응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적인 통합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에선 전시 핵무기 사용과 발생 가능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민관군경 소방 통합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요소를 식별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군의 경우 육군을 넘어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습니다. 참가병과도 화생방뿐만 아니라 의무와 보병 등으로 넓혀 다양한 임무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급부대 및 유관기관의 보유 자산과 역량에 대해 알게 되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 WMD 상황이 왜 위험한지, 어떤 게 문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도움은 실제 출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관에서는 2026년 화랑훈련 대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등 재난대응과 민방위 담당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핵 WMD 사후관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서로가 가진 인력,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번 교육에서 도출된 발전 사항을 바탕으로 민관군경 소방 통합 대응 기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피격 이후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선 군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통합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병대가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퀘스트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해병대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하면서 훈련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6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캐스트 훈련에 참가해 다국적 군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작전 전술과제를 익혔습니다. 해병대는 미 태평양 사령부와 몽골군의 초청으로 2026년 훈련교관 1명이 최초 참가한 이후 2009년까지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합참과 국방대, 의무사,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 등이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는 짝수년엔 해병대가, 홀수년엔 특전사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엔 해외 파병 상비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신속 기동부대 장병 21명과 의무사 1명, 해군 의무 1명을 포함해 미국과 몽골, 영국, 필리핀 등 17개국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 기간 장병들은 각국에서 선발된 전문교관의 지도하에 이동 검문소 운용과 전투부상자 처치, 방호, 순찰 등 유엔 표준 소부대 전술훈련 11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숙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해병대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해 훈련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1방공여단이 적어도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사격과 무기체계별 전투 실험을 통해 미래 공중위협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표적기를 향해 천호가 굉음을 내뿜습니다. 육군 1방공여단이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장병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전반기 대공포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가 현대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능력 강화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적인 대공 실사격과 함께 정밀한 전투 실험을 병행해 부대의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적어도 소형 무인기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선 국지방공 레이더와 방공지휘 통제 체계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표적 탐지부터 사격 통제, 타격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작전과 동일하게 구현했습니다. 또 발칸과 천호, 비호 복합 등 무기 체계별로 다양한 교전 조건을 적용한 전투 실험을 실시해 무기별 명중률과 운용 절차를 검증하고 미래 공중 위협에 최적화된 대응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형 무인기 대응 절차를 숙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대공사격 훈련을 통해 적의 소형 무인기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날아드는 적 무인기를 초탄에 격추시켜 수도설 하늘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전투실험을 지속하며 변화하는 미래 공중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공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가 최근 종글레이주 지역사회에 차량과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공여된 차량과 의료물자는 현지 행정 지원과 감염병 대응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빛부대 장병들이 차량 상태를 점검합니다. 차량 내부와 주요 장비를 확인하고 현지 관계자들에게 운용 방법도 설명합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21진이 종글레이주 지방정부에 버스와 살수차 등 차량 2대를 전달했습니다. 공여된 차량은 주정부의 행정 업무와 주민 지원, 재난 대응 등 공공서비스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대는 공여에 앞서 차량을 종합 점검하고 기본 정비와 일상 점검 요령, 고장 발생 시 조치 방법도 현지 관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엔 보르 주립병원에서 의약품 공여도 진행됐습니다. 보르 주립병원은 종글레이주 최대 의료시설로 매일 약 30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입니다. 한빛부대는 말라리아 치료제와 항생제, 해열 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을 비롯해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을 전달했습니다.
현지는 5월부터 우기에 접어들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의약품 공연은 지역 주민들의 진료와 감염병 대응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종글레이주 행정과 의료 핵심 거점인 주 정부와 주립병원에 대한민국과 한빛부대 장병들의 마음이 담긴 차량과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수단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희망과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빛부대 21지는 앞으로도 재건 지원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남수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 5군단이 책과 공연을 접목한 이색 북콘서트를 열어 장병들이 독서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몸을 흔듭니다. 딱딱한 강연 대신 음악이 흐르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웃음과 박수로 바뀝니다. 육군 5군단이 마련한 북두드림 토크 콘서트 현장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한 손엔 총, 한 손엔 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병영 곳곳에서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육군 5군단은 독서와 공연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북두드림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군악대 장병들이 직접 읽고 작품에서 받은 감동과 메시지를 노래로 풀어낸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입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육군이 추진하는 일깨움 정책의 하나로 병영 독서와 군악대 공연을 결합해 문화예술을 통한 장병들의 성장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전 수상작 중 하나인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은 한 군악대 장병은 입영 초기 서툴고 낯설었던 전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적의 달팽이를 선곡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저희 독서 활동이 나뿐만이 아닌 다른 전우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찾아온 것 같고 나아가 군생활 뿐만이 아닌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공연 사이사이에는 독서를 통해 달라진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말자 할매를 패러디한 진짜 아지매 코너에서는 장병들이 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 적힌 윤봉길 의사의 글귀는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 손의 총, 한 손의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전우들에게 이런 독서를 장려하게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독서를 혼자 읽고 끝내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문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병들은 책을 소개하고 노래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또 다른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휴가 중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휴가 중에 참석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저 또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육군은 이 밖에도 진중문고 독후감 공모전과 북울림 프로젝트, 독서 토론 등 부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병영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제 경험들 혹은 독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이 많은 장병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생각들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총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장병들. 육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병영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의 자기 개발과 건강한 병영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사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비행 성능과 환경시험 기준을 담은 국방표준서 3종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표준서에는 최대 비행시간과 자동 경로 비행, 비상복귀, 장애물 감지 회피 등 비행 성능 시험 방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온도와 습도, 방수 방진, 진동, 충격, 내풍성 등 환경 시험 방법도 담겨 군사용 드론 성능 검증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는 장병이 있습니다. 벌써 7번째 모바일 기부를 실천하며 소아암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육군 15보병사단 김진아 중위와 함께 군인의 사명과 나눔의 가치,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위님, 이번이 벌써 7번째 모바일 기부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11살 때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된 이 작은 실천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중희님에게 모바일 기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긴 머리카락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했고 특별한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부를 하고 나니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는 마음으로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모바일 기부는 특별한 선행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이어온 약속과도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시간만큼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쌓인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삶의 습관이자 실천입니다. 네, 그래서 김중희님께서는 병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군인의 사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역할과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셨는지 들려주시죠. 군인이라고 하면 흔히 국토를 지키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만 저는 결국 군인의 본질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는 일도 그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모바일 기부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나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투복 입은 지금의 제 책임감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쁜 군 생활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전우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작고 소중한 실천이 부대 문화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뒤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함께 기부를 해보고 싶다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간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선행은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천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도 서로의 작은 선행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이어진다면 조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내지 못하는 국민과 장병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반드시 큰 결심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1살 때 시작했던 모바일 기부도 아주 작은 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어느덧 15년째 7번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방법을 찾기보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나눔과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을 통해 군인의 또 다른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육군 15보병사단 김진아 중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해상교통로 보호와 통항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한 청해부대 47진이 193일간의 파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6일 진해 해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대조영 함을 주축으로 한 청해부대 47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출항해 약 6개월간 국내외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지원과 호송작전, 우방국과의 연합협력 훈련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독서 습관 형성과 장병 자기개발을 위한 한 총 한 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 장병 군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독서 활성화 이벤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책 제목 N행시와 300자 소감문, 독서 퀴즈 등 3가지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상자들에게는 포상 휴가와 기념품 등이 수여됐습니다.
무궁수혼자회는 강유부대의 숭고한 희생을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강유 합창단과 우리 청년들이 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에티오피아 학생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강유 합창단원 34명과 우리 대학생 20명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잦은 통과로 이번 주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비가 계속되면서 내일 오후까지 경기 및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구름이 많고 산벌적인 소나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계룡은 2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여러 차례 기압골이 지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한반도를 뒤덮으며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침수와 산사태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